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5년이 지났다. 5년 동안 남편 민호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했지만 여전히 그 자리는 공허하기만 했다.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또다시 한숨을 쉬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준호의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다. 아이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왠지 그리워하는 것 같았다. 나는 대답 대신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때였다. 현관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듯 낯선 그 소리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설마. 아니다. 5년 동안 수도 없이 들었던 환상의 소리일 뿐이다. 하지만 초인종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진아, 나야. 민호야.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고 나는 떨리는 다리로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정말로 민호가 서 있었다. 5년 전보다 더 수척해진 얼굴, 그러나 여전히 따뜻한 눈빛. 나는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민호야. 정말 너니? 내 목소리는 떨렸고 민호는 미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그의 품에 안겼을 때 나는 5년간의 외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준호가 달려와 아버지를 처음 보는 것처럼 신기해하며 바라보았다. 그날 밤 민호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했다. 사업 실패로 인한 빚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떠났던 것, 그리고 이제야 모든 것이 정리되어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나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다. 믿어야만 했다. 하지만 며칠 후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민호의 차에서 내가 쓰지 않는 샴푸 냄새가 났다. 조수석에는 긴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고 그것은 분명 내 것이 아니었다. 민호에게 물어보자 청소를 제대로 안 했나 보다며 얼버무렸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벽 3시쯤 집 앞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다. 검은 후드를 쓴 사람이 우리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민호를 깨우려 했지만 다시 창밖을 보니 그 사람은 사라져 있었다. 혹시 꿈이었나?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 다음 날 아침 나는 민호의 셔츠를 세탁하려다가 깜짝 놀랐다. 흰 셔츠 깃에 선명한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던 것이다. 붉은색 립스틱, 나는 절대 그런 진한 색을 쓰지 않는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민호야, 이게 뭐야? 나는 셔츠를 들고 민호에게 다가갔다. 민호는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태연하게 말했다. 아, 그거? 어제 회식 때 동료가 술에 취해서 부딪혔나 봐. 별거 아니야. 동료? 여자 동료? 응, 영업팀에 새로 온 여자애가 있거든. 술을 많이 마셔서. 민호의 설명은 자연스러웠지만 내 마음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오후 민호가 샤워를 하는 동안 나는 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다. 문자 알림이 계속 울리고 있었는데 화면에 여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여보?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잠금을 해제하니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여보라는 연락처에는 여자의 사진이 등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내 절친한 친구 은정이었다. 수진아, 뭐 하는 거야? 민호가 수건을 두르고 나왔다. 나는 재빨리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지만 민호는 내 표정을 보고 눈치를 챈 것 같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는 거짓말을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나는 은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정아, 최근에 민호 만났어? 민호? 왜 갑자기? 은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어색했다. 그냥. 혹시나 해서. 만날 일 없는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은정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평소 같았다면 민호 돌아왔구나. 라며 놀라며 물어봤을 텐데 오늘은 그저 담담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민호에게 물었다. 민호야, 은정이 연락처 있어? 은정이? 왜? 민호가 갑자기 긴장한 것 같았다. 그냥 오랜만에 만나고 싶어서. 응, 있긴 한데. 굳이 지금? 민호의 반응이 이상했다. 예전 같았다면 당연히 만나야지, 얼마나 오랜만이야 라고 했을 텐데. 나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다. 다음 날 나는 은정의 카페로 향했다. 은정은 홍대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5년 전 민호가 떠났을 때도 은정이 가장 많이 위로해 주었던 기억이 났다. 그런 은정이 설마. 카페에 들어서자 은정이 카운터에서 나를 반겼다. 어머, 수진아. 어떻게 갑자기? 은정아, 우리 얘기 좀 할까? 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은정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알바생한테 맡기고 나갈게라고 했다. 우리는 카페 근처 공원으로 갔다. 은정아, 솔직히 말해줘. 민호랑 무슨 사이야? 은정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민호 휴대폰에서 너 사진을 봤어. 여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더라. 나는 더 이상 돌려 말하고 싶지 않았다. 은정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한숨을 쉬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뭘 말해야 한다고? 내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내가 먼저 포기했잖아. 5년 동안 민호를 기다리지도 않고 이혼하자고 했잖아. 그건 그렇다고 해도 나는 그를 포기할 수 없었어. 내가 버린 남편을 내가 지켜준 거야. 은정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지켜줬다고? 그게 무슨 뜻이야? 5년 동안 민호는 나와 함께 살았어. 그의 곁에서 그를 위로했고 사랑했어. 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내 가장 친한 친구가 그리고 내 남편이 나를 배신했다는 것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었어. 그럼 지금은? 민호가 돌아온 지금은? 은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놀라운 말을 했다. 수진아, 사실 나 아이가 생겼어. 뭐? 민호의 아이야. 이미 4개월 됐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지만 간신히 버텼다. 은정은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그 말들이 내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민호를 기다렸다. 준호는 학교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나는 혼자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5년간의 공백, 그리고 은정과의 관계, 그리고 아이까지. 민호가 돌아왔을 때 나는 바로 물었다. 은정이 만났어?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수진아, 아이가 있다던데? 내 아이가?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왜?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정말로 그냥 잊고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 잊고 다시 시작하자고. 은정이는? 아이는? 내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수진아, 들어봐. 나는 너를 사랑해. 진짜로 너를 사랑해. 은정이와는 그냥 외로워서 생긴 일이야. 외로워서? 5년 동안?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그때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엄마, 왜 울어? 아빠는? 준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민호는 준호에게 다가가 안았다. 준호야, 아빠가 미안해. 준호는 아버지의 품에서 웃었다. 5년 만에 만난 아버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았다.
나는 그런 준호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런 아버지라도 그날 밤 준호가 잠든 후 민호가 말했다. 수진아, 이혼하자. 뭐? 나는 은정이도 책임져야 해. 아이도 있고. 그럼 5년 전에 왜 돌아온 거야? 준호를 보고 싶어서. 그리고 너한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서. 나는 화가 났다. 아니, 화를 넘어서 절망스러웠다. 5년을 기다린 내가 바보였나?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은정의 아이가 정말 민호의 아이일까? 만약 다른 남자의 아이라면? 며칠 후 나는 몰래 병원에 갔다. DNA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서였다. 민호의 머리카락과 은정이 카페에서 사용한 컵을 가져갔다. 은정이 정말 임신했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민호의 아이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불안했다. 만약 정말 민호의 아이라면? 아니면 다른 남자의 아이라면? 어쨌든 나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겠어요? 병원에 간 나는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결과를 들었다. DNA 검사 결과 두 샘플은 부자 관계가 아닙니다. 네. 그럼 아이 아버지가 민호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의 DNA입니다. 나는 안도감과 동시에 또 다른 의문이 들었다. 그럼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일까? 은정이 거짓말을 한 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은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정아, 만날 수 있어? 갑자기? 왜? 중요한 얘기가 있어. 우리는 다시 공원에서 만났다. 나는 DNA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다. 은정아, 이게 뭐야? 아이가 민호 아이가 아니라고. 은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진아, 미안해. 누구야? 진짜 아버지가 누구야? 은정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수 오빠야. 뭐? 태수 오빠? 내 오빠 태수 말인가?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태수 오빠와 사랑에 빠졌어. 나는 어지러웠다. 내 친구가 내 오빠와? 그리고 민호까지 끼어든 복잡한 관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언제부터? 3년 전부터. 태수 오빠가 이혼하고 나서부터. 오빠는 3년 전에 이혼했었다. 그리고 그 후로는 혼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은정과 민호는 알아? 모르는 것 같아. 나는 두 사람 다 사랑해. 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내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만날 수 있어? 수진아?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지금 올게. 오빠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은정이 거기 있는 것을 보았다. 둘은 자연스럽게 같은 공간에 있었고 은정의 배는 확실히 불러 있었다. 오빠, 이게 뭐야? 태수 오빠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수진아, 미안해. 말하려고 했는데. 라고 했다. 언제부터였어? 3년 전. 내가 힘들어할 때 은정이가 많이 위로해줬어.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은정이는 내 친구야. 그리고 지금은 민호와도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은정이 말했다. 수진아, 미안해. 나는 민호도 사랑하고 태수 오빠도 사랑해. 둘 다 사랑한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나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하지만 둘 다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한 여자가 두 남자를, 그것도 내 남편과 내 오빠를 동시에 사랑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 남자들도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태수 오빠는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나도 잘 모르겠어. 은정이를 사랑하지만 민호와의 관계는. 민호는 알아? 응, 어제 얘기했어. 민호는 의외로 담담하더라. 민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가? 그럼 모두가 나만 모르게 이런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때 나의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수진아, 어머니 병원에 계셔. 갑자기 쓰러지셨어. 나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니 눈물이 나왔다. 수진아. 어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나를 부르셨다. 네, 어머니. 태수는 내 친오빠가 아니야. 뭐라고요? 사실 태수는 내 전 남편의 아들이야. 내 아버지와 재혼하면서 데려온 아이야. 나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오빠가 친오빠가 아니라고. 그럼 은정의 아이는? 어머니의 고백을 듣고 나는 혼란스러웠다. 태수 오빠가 친오빠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은정의 아이가 금지된 사랑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진실을 털어놓으셨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태수에게 말하지 못했어. 그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그럼 태수 오빠는 모르는 거예요? 응, 아직 모르지. 이제는 말해줘야겠어.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걱정하지 마라. 그냥 숨겨왔던 비밀들이 너무 많아서. 며칠 후 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되었고 나는 태수 오빠에게 진실을 말했다. 오빠,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 뭔데?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 태수 오빠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그럼 나는 정말 내 친오빠가 아니었던 거야? 그렇대. 태수 오빠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래도 너는 내 여동생이야. 핏줄이 달라도 마찬가지야. 나는 오빠의 말에 감동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은정과의 문제는 남아 있었다. 그런데 며칠 후 은정이 갑자기 사라졌다. 카페도 닫아버리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 민호도 은정을 찾고 있었고 태수 오빠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 쪽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수진아, 살려줘. 나는 지금 위험해. 민호가 날 가뒀어. 도와줘. 은정의 글씨였다. 나는 급하게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태수 오빠에게도 연락했지만 오빠도 은정을 찾고 있다고 했다. 은정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인가? 민호가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날 은정의 연락이 끊긴 순간부터 뭔가 불길함을 느꼈다. 전화기도 꺼져 있었고 집에도 없었다. 늘 시끄럽게 울려대던 메신저 알림도 없었다. 나를 향해 조롱하듯 매 순간 내가 버린 남편 내가 지켰다고 말하던 그 목소리마저 사라진 것이다. 처음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드디어 이 지독한 연극이 끝나는 건가? 하지만 곧 불안이 엄습했다. 은정은 그럴 여자가 아니었다.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울다가도 뻔뻔하게 나를 밀쳐내며 웃는 그런 여자였다. 도망칠 리가 없었다. 뭔가 잘못됐다. 나는 민호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5년간 다른 여자와 함께 살던 그 사람. 은정과의 관계가 들통난 후에도 차갑게 날 밀어내던 그 사람. 은정이 다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장면을 나는 직접 목격했었다. 민호의 눈빛은 그 순간 짐승 같았다. 사냥감을 코너에 몰아넣은 짐승. 나는 안다. 그가 할 수 있는 짓을. 그날 밤 남편의 차키를 몰래 챙겨 차고를 열었을 때 나는 손발이 떨렸다. 거기 뒷좌석에는 은정의 가방이 있었다. 화려한 빨간 가죽 가방. 나와 쇼핑을 다니며 서로 골라주던 그 추억의 가방.
지퍼는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는 휴대폰, 지갑, 그리고 작은 아기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다. 민호 당신 정말. 숨이 막혀왔다. 나는 차를 몰아 민호가 자주 드나들던 외곽 창고로 향했다. 어두운 시골길.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릴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창고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안을 들여다보았다. 은정이 있었다. 양손은 결박당한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입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고 눈은 울다 지쳐 퉁퉁 부어 있었다. 그녀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민호가 서 있었다. 다시는 입 함부로 놀리지 마. 내가 뭐라 했어? 조용히 있으면 다 같이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했잖아. 민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 같았다. 나는 문틈에 붙은 채 숨을 죽였다.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직접 끌어내야 하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은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응?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민호는 은정의 뺨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문을 벌컥 열었다. 민호,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목소리는 창고 안을 찢듯 울려 퍼졌다. 민호는 놀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수진, 내가 왜 여길? 은정을 풀어. 지금 당장. 넌 모르는 게 있어. 이 여자는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겠다고 협박했어. 가정을 무너뜨린 건 당신이야.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나는 은정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민호가 내 앞을 막아섰다. 비켜. 안 돼. 수진, 넌 모르는 게 많아. 은정이는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여자야. 웃기지 마. 날 배신하고 5년 동안 숨기고 이제 와서 감금까지 당신이 파멸이야. 민호의 눈이 흔들렸다. 그때였다. 은정이 필사적으로 몸을 흔들며 의자째 쓰러졌다. 의자가 바닥에 부딪히며 큰 소리가 났다. 민호가 잠시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 속엔 두려움과 광기가 동시에 있었다. 은정은 몸부림치며 테이프를 벗기려 애썼다. 나는 달려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 순간 은정이 힘껏 몸을 비틀더니 의자에서 벗어나 계단 쪽으로 달려갔다. 은정, 안 돼. 내가 외쳤지만 늦었다. 철제 계단 위로 비틀거리며 올라가던 그녀는 결박이 풀리지 않은 채 발을 헛디뎠다. 순간 그녀의 몸이 그대로 굴러떨어졌다. 쾅, 쾅, 쾅. 계단을 구르며 피를 흩뿌리는 은정의 모습. 나는 비명을 질렀다. 은정아. 그녀는 바닥에 처참하게 쓰러졌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눈은 감겨 있었다. 나는 무릎 꿇고 그녀의 몸을 부여잡았다. 제발 눈 떠. 제발. 민호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이 이렇게 만든 거야. 내 목소리는 피에 젖은 바닥을 울렸다. 은정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뒤 세상은 정적에 잠긴 듯 고요했다. 내 귀에는 오직 내 심장 소리만 울려 퍼졌다. 쿵, 쿵, 쿵. 나는 얼어붙은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부여잡았다. 따뜻해야 할 살갗은 차갑고 축축했다. 코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 냄새가 숨을 막았다. 살아야 해, 제발. 나는 떨리는 입술로 속삭였다. 하지만 은정은 눈을 뜨지 않았다. 얇게 열려있던 입술 사이로 희미한 숨만 새어나왔다. 나는 흔들리는 시선을 억지로 돌려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모든 게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러나 동시에 무언가 해방감을 느끼는 얼굴. 그 표정이 나를 더 분노하게 했다. 가만히 있지 말고 구급차 불러. 내 목소리에 화가 섞였지만 민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끝났어, 이제 끝난 거야.
그의 중얼거림은 오히려 섬뜩하게 들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사람이 크게 다쳤어요. 나는 주소를 전하며 목이 메었다. 그날 이후 모든 건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병원 응급실. 흰 불빛이 눈을 아프게 했다. 은정은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중환자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온몸은 붕대와 튜브로 가득했고 그녀의 존재는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나는 유리창 밖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민호는 경찰의 조사를 받느라 이 자리에 없었고 은정의 가족들도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 고요 속에서 나는 내 지난 5년을 되짚었다. 남편이 떠나간 순간 홀로 아이를 키우며 버텼던 시간들. 모든 희망을 잃고도 언제든 돌아오리라는 바보 같은 믿음을 붙잡고 살았던 나날들. 그 믿음이 오늘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때 누군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뒤돌아보니 준호였다. 아직 어린 얼굴에 두려움과 눈물이 묻어 있었다. 엄마 아빠가 나쁜 사람이야? 그 한마디에 나는 대답을 잃었다.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아버지를 잃는 고통을 막아주고 싶지만 진실을 숨길 수도 없었다. 나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준호야, 아빠는 잘못했어. 하지만 널 사랑했던 건 사실이야. 내 말은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다. 눈물이 흘러내려 아들의 머리칼을 적셨다. 며칠이 흘렀다. 은정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의사들은 예후가 불투명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나는 밤마다 병원 의자에 앉아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숨소리가 멈출까봐 눈을 감는 것조차 두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나는 숨을 멈추고 그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이윽고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며 열렸다. 은정아.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귀를 가까이 대었다. 그녀는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수진아, 사실 내 남편 민호는 5년 전 이미 다른 여자를 또 가지고 있었어.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다른 여자? 은정 말고 또? 도대체 몇 명이었던 거지? 내 눈앞이 아득해졌다. 민호의 얼굴이, 그의 웃음이, 그의 차가운 시선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지금까지 알던 결혼, 가족, 사랑. 그 모든 건 철저히 꾸며진 가면극이었다는 사실을. 은정은 다시 눈을 감았다. 경고처럼 저주처럼 마지막 말을 남기고 깊은 잠에 빠졌다. 병실의 불빛이 차갑게 내 피부를 스쳤다. 나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민호, 넌 대체 몇 겹의 거짓으로 날 속여온 거야. 민호가 수갑을 차고 연행되던 날 나는 아무런 기쁨도 느낄 수 없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제 해방이라고, 이제 평화를 되찾을 거라고. 하지만 내 마음은 허공을 떠도는 낙엽 같았다. 살아있는 듯 죽은 듯 공허했다. 나는 경찰차 창문에 비친 민호의 얼굴을 기억한다. 그 얼굴은 후회도 반성도 없었다. 오히려 담담했다. 마치 오래된 계획이 이제 막 마무리된 것처럼. 그 눈빛이 내 심장을 서늘하게 파고들었다. 저 사람은 결코 끝까지 진실을 드러내지 않을 거야. 그런 확신이 들었다. 며칠이 흘렀다. 나는 지쳐 있었다. 병원과 경찰서를 오가며 진술서를 쓰고 기자들의 추궁을 피해 숨어 다녔다.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나 날카로웠다. 남편을 제대로 못 잡은 탓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는 손가락질이 내 등 뒤를 쫓아다녔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증인 같았다. 은정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였다. 그녀의 고백은 내 귓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다.
5년 전 이미 다른 여자를 또 가지고 있었어. 그 말을 곱씹을수록 내가 믿어온 삶 전체가 조롱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날 또 다른 그림자가 내 앞에 나타났다. 나는 집 거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창백한 얼굴의 여자. 그녀의 두 팔에는 아기가 안겨 있었다. 고요 속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파문처럼 번졌다.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이도 민호의 아들이에요.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다. 내 귀는 멍했고 심장은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 말을 부정하고 싶었다. 거짓말이지 또 다른 농간이지. 그러나 아기의 얼굴은 너무도 선명했다. 어린 시절 민호의 사진과 똑같은 눈매. 부정할 수 없었다. 나는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숨이 막혔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내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여자는 울먹이며 속삭였다.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는 분명 약속했어요. 함께 살자고 제 아이를 지켜주겠다고. 그녀의 눈물은 진실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말할 힘조차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집안 가득 울음소리를 들었다. 내 울음인지 아기의 울음인지 아니면 내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민호. 그 사람은 몇 명의 여자를 가졌던 걸까? 몇 명의 아이를 남긴 걸까? 그의 거짓말은 어디까지 이어진 걸까? 그 의문이 내 정신을 잠식해 들어왔다. 그러던 어느 순간 나는 시선의 무게를 느꼈다. 고개를 돌리자 거실 구석에 서 있는 준호의 얼굴이 보였다. 아들. 내 피와 살.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낯설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눈이 아니었다. 차갑고 깊고 어딘가 위험한 빛을 품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 이제 내 차례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내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그가 바라본 아버지의 모습, 그가 목격한 세상의 잔혹함이 그의 영혼을 어떻게 물들였을까?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아들을 잃는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 아들이 민호의 그림자를 이어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준호는 아버지처럼 웃었다. 차갑고 잔혹하게. 나는 그 웃음을 막으려 울부짖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준호의 얼굴을 확인했다. 그가 여전히 내 아이라는 확신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 속 어두운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무엇을 지켜낸 걸까? 남편을 잃었고 친구를 잃었고 명예를 잃었다. 그리고 이제는 아들마저 잃어가고 있었다. 내가 붙잡으려 했던 건 가족이라는 이름이었지만 결국 내 손에 남은 건 부서진 잔해뿐이었다. 경찰은 여전히 민호의 새로운 여자와 아이 문제를 파헤치고 있었다. 하지만 나에겐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진실은 이미 나를 파괴했다.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난다고 해서 내가 다시 설 수 있을까?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민호의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집안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이제 준호의 눈빛 속에 살아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민호 결국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던 거지. 내 삶을 무너뜨리고 내 아들마저 내 모습으로 남기는 것.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마저 이제는 뜨겁지 않았다. 차갑고 건조했다. 그의 눈빛은 어린아이가 아닌 새로운 민호의 그림자였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막장의 끝은 새로운 막장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